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합천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지금에서 알아봅니다.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선배 여러 명이 신입생에게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들에게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경남 지역 학부모들이 안전한 급식을 위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방사능 검사 확대 등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함안 강주마을에서는 마을 전체를 뒤덮은 수십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활짝 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함안 강주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합천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읍면 지역에서 릴레이 반대 서명운동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는 환강 취수장 예정지로 거론되는 곳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환강 취수장 예정지로 추진되는 곳은 합천군 적중면 적중정수장 인근입니다. 합천 지역으로 보면 합천댐 하류인데요. 계획대로라면 이곳에서 45만 톤의 물을 취수할 예정이지만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청덕면 본류 합류 지점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의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요. 현재 이곳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수장 추진을 놓고 이 지역민의 반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수량이 감소하는 물 부족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생존권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천 지역의 경제 근간은 70% 정도가 농업입니다. 그런데 취수장이 들어서게 되면 강한 규제에 묶이게 되는데요. 물이 필요한 농사나 축산업의 경우 강이나 하천을 끼게 되는데 규제를 받게 되면 농약이나 제초제, 퇴비 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를 접어야 하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고요. 공장 등도 들어오기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만일 취수장이 들어서게 되면 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환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합천 지역민들은 취수장 기준 2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합천 지역 대부분이 규제에 묶인다고 보면서 재산권 행사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역민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고 있죠. 지역민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번 달, 즉 7월부터 합천의 모든 읍면 지역에서 릴레이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천에 17개 읍면이 있는데요. 벌써 9개 읍면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됐고요. 7일에도 2개 지역에서 결의대회와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됩니다. 지난달에는 지역민 500여 명이 환경부를 찾아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경남도를 찾아가고 환경부 항의 방문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은 추진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환경부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환경부와 지역 대책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환강 취수장 논란과 관련된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사망 후 유기된 아이들의 시신을 경찰이 수색하고 있지만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검마저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부산 기장군 죽성리의 한 야산. 수십여 명의 경찰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친모에 의해 안매장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색경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수색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 4일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영아 사체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녀가 지난해 9월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거제시에서 하천 청소를 실시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매장한 지 오래돼 주변 지형이 변했고 자연현상으로 떠내려갔을 확률이 커 사실상 시신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술하고 그때 지형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특정한 부분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유실이나 이렇게. 지난 3일에는 2017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30대 친모 A씨가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숨졌고 시신을 A씨의 할머니인 B씨가 어딘가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할머니 B씨가 사망해 시신을 묻은 장소를 알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경찰에 협조 요청되거나 통보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전체 664건. 이 가운데 598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23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선배 여러 명이 신입생을 수개월간 괴롭혀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2달간 같은 고등학교 1학년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2학년 A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피해 학생의 몸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2차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학급 교체와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경남 지역 학부모들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진보연합과 교육희망 경남학부모회 등 20여 개 단체로 꾸려진 경남교육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급식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생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경상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경남도의회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박종훈 도교육감도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 경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학교 급식에 자주 이용되는 수산물인 멸치와 오징어, 새우 등 15개 품목입니다. 또 내년도 마산에 문을 열 예정인 식품안전영양체험관과 서부권 교육지원청 2곳 등에 모두 4대의 식품 전용 정밀 방사능 분석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도 해당 업체에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김민재 아나운서. 요즘 한창 아름답게 피고 있는 여름꽃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태양의 꽃 해바라기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함안 강주마을에는 수십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빛으로 물든 강주마을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온통 노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태양의 꽃으로 불리는 해바라기입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해바라기 밭에는 40만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 덕에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일찍 꽃이 피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활짝 핀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황금빛 물결 해바라기를 보니까 더위를 잊을 만큼 너무 기분 좋고 에너지를 잔뜩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오빠랑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와서 놀러 올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해바라기 이렇게 피어 있는 걸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고 마음이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해마다 이 마을에서는 해바라기를 주제로 한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까지 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는 다양한 품종의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마을 담벼락마다 그려진 벽화와 사진정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빨라진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도 앞당겼습니다. 가을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여름 축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일 파종을 해서 지금 7월 5일 날 개장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꽃을 마음껏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덮은 황금빛 해바라기가 장관을 연출하는 함안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짚어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지역은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방학이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도서관과 취업 지원센터를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광고 홍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전희원 학생. 중소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가 적어 서울로 가는 걸 고민 중입니다. 난 서울에 가야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뭐 주소지를 옮기거나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같은 것도 조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인구 순유출자는 11,519명, 유출지역은 서울 6,304명, 경기 3,389명, 대전 628명 순이고 이 가운데 20대의 수도권 순유출은 7,725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67%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구에서 살고 싶어도 일터를 찾아 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 계명대학교 졸업생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 정주율은 한 54%쯤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도 과감하게 직장을 구하려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회 정책연구모임 대구의정미래포럼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4%가 대구에 살기를 원했지만 대구에서 취업이나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고 대구 지역의 급여 및 직장 안정도가 낮아서라는 응답이 15.9%를 차지하는 등 약 44%가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청년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과 더불어 성장토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또 젊은 CEO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작은 일자리지만 모아서 큰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하는 청년 정책들이 과연 청년이 원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인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26곳이 수질과 백사장 오염도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등의 수질 검사와 납과 카드뮴 등 백사장 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창원 광암과 사천 남일대, 거제 학동, 남해 상주 등 4곳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달 개장 전 검사에서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